바꿔달라고 부탁하셔가지고 상담은 어떤 거였는데 제가 바꿨는데요. I'm suspecting the woman with the white shirt. There's a JJ form pamphlet. Can you just ask her if that's her head or if it's possibly my head? Yeah, I'm sure. 이쪽으로 오세요. 안녕하세요. Good morning, everybody. This is the section to talk about the strategy for Jeju Marine Leisure Industry Promotion, focusing on development and management. 진행요원도 한 분 있으면 빨리 보내주세요. 이 세션은 사실은 제주도 입장에서는 다소 새로운 개념입니다. 그래서 좀 청중들이 많지 않지만은 이렇게 많이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요. 오늘 또 해외에서도 훌륭한 또 전문가분들이 마리나 건설의 전문가분들이 참석을 하셔서 제주도의 미래 잠재력에 대해서 마리나 잠재력을 하게 되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지난 한 5년 동안 지금 현재 여러분 경기도 화성 전북항에서 코리아 매치컵 미팅 열리고 있습니다. 김문수 지사가 취임하면서부터 그 프로젝트 시작을 했는데 제가 경기개발연구원장을 맡아서 있으면서 그 프로젝트를 뒷바라지 하고 진행하는 과정을 좀 봤었습니다. 근데 항상 제가 궁금했던 거는 왜 경기도가 하는데 왜 제주도는 하지 않을까? JTC는 뭘 하고 있는가 하는 그런 궁금증이 상당히 있었는데 이걸 한다고 해서 이게 이제 드디어 우리가 제주도가 잠에서 깨지 않느냐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사실상 우리나라가 조선업이 세계 1위 아니에요. 자동차도 뭐 거의 이제 5위라고 그러죠. 자동차 잘하고 조선 잘하면 뭐 요트 만드는데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사실 경쟁력은 따지면 얼마든지 우리가 키울 수가 있고 제주도가 자연 조건으로는 그동안 육지, 랜드를 활용한 그런 관광을 많이 했지만 산이니 바다이니 바다를 이용하는 관광은 그동안 너무 소홀히 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드디어 우리가 제주도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원을 120%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새로운 전략을 구상하는 단계가 돼서 참 반갑다는 그런 생각을 했고요. 더구나 여기 참석한 일부 스피커들이 경기 전국항을 개발하는 데 다 참여했던 분들이고 이번에 거기도 또 이렇게 경험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라서 이런 분들의 식견을 통해서 제주도의 미래 잠재력과 앞으로 어떻게 이걸 추진할지에 대한 논의를 하는 것은 대단히 의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 얘기가 너무 길어지면 안 되니까요. 그냥 우리가 오늘 계획에 의하면 4분의 스피커가 있었는데 한 분이 더 조인을 해서 5분의 발표를 듣게 되겠습니다. 순서로는 지금 제일 먼저 리스트에 따르면 사무관님, 오수영 사무관님이 맨 앞에 있지만 제가 양해를 구해가지고 민간에서 발표를 한 다음에 정부 입장에서 좀 평가도 할 수 있고 그래서 오수영 사무관님을 맨 뒤에 발표를 이렇게 바꿨습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에 제가 그렇게 하겠는데요. 제가 여기 들어가기는 스피커를 좀 소개를 좀 해야 될 텐데 이분들이 너무 이게 긴 이력서를 보내와서 제가 간략하게
이렇게 소개를 올리고 스피커들이 발표하는 과정에서 꼭 자기가 자랑하고 싶은 거 있으면 셀프 인트로덕션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그 스피커로는 지금 미국의 벨링엄 머린 인더스트리의 대표로 계시는 에버렛 데빗 사장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이분은 이 머리나를 건설하고 이걸 운영하고 뭐 관련된 서비스를 공급하고 또 관련된 프로덕트를 생산하는 이런 복합 기업의 사장님이시고 전 세계적으로 많은 이런 그 마리나 건설 경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발표가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스피커인 후안 카를로스 로드리게스 토베스 이 부사장님은 스페인 출신이시고 IPM 머린의 부사장을 지금 맡고 있습니다. 이분은 해군 출신이신데 너무나 해군 경력이 다양합니다. 소형 잠암, 대잠암 항공모함의 승선도 했고, 뭐 군함의 캡틴도 여러 번 하셨고, 3,000시간을 바다에서 보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세계 일주를 3번, 전 세계는 2번 이상 이렇게 일주를 하셨고, 세계 그 요트 대회에서 3번에 걸쳐서 세컨 챔피언십, 그러니까 2등을 한 적도 있고, 여러 가지 트로피도 많이 받으셨고, 그런 실전을 기초로 해가지고 지금 이 마리나 사업을 하는 회사에 부서장을 하고 계셔서 상당히 좋은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다음 우리 강석주 사장님은 CK 머린 그룹의 대표로서 대한민국의 지금 주요 그 머리나 건설에 거의 다 참여를 하셨고, 지금 뭐 서울하고도 하고 있고, 여러 경험이 있는 것 같아서 대한민국 내에서 있던 경험을 여기 또 보완적으로 참 말씀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수영 또 해양부 사무관님은 여러 분야를 했습니다. 최근에 뭐 우리 그린 크로스 녹색성장위원회에서도 또 활동을 하셨고, 뭐 여러 가지 다양한 경험을 가지고 계시고 그런데 지금 이 머리나하고 관련된 부서의 실무 책임자를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통해서 경험을 듣고 하면서도 결국은 제주도가 이 마리나 산업을 어떻게 육성해야 되느냐 하는 것이 저희의 관심이기 때문에 제가 스피커 여러분들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본인의 자랑도 하고 회사 자랑도 하지만 결국은 제주도에 대한 의견을 좀 깊이 있게 주시면 고맙겠다. 몇 분은 새로 오신 지가 얼마 안 돼서 어저께도 자가시고 해서 제주도를 많이 알 기회가 없었지만은 그런 제주도가 많이 알려져 있고 또 한국에서 그런 사업을 좀 일부 하셨기 때문에 그걸 경험을 해서 제주도에 대한 말씀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리겠고요. 우리 스피커 각 분이 한 10분 정도씩 프레젠테이션을 하시고 그러고 나면 나중에 우리 플로우하고 적이 없는 좀 대화를 해가지고 제주도의 마리나 발전을 위한 전략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I'd like to call Mr. David. Thank you very much. My name is Everett Babbitt. I'm with a company called Bellingham Marine. We're the leading designer and builder of marinas in the world. What we wanted to do today very quickly was go through some of the design and construction features of a waterfront development. We would do this by talking a little bit about what voters want, and then we thought we would give 3 quick case studies of marinas that are done very well in a very mature market, which would be the ultimate goal for the Jeju market. Our background very quickly, we are the world's largest designer and builder of marinas. We're a global company with 13 offices and 10 manufacturing locations. And in the 50-plus years that we've been in business, we've built over 2 million square meters of floating docks. Let's first start by looking at what features most boaters want in a modern and successful marina. They want it to be convenient. They're spending their discretionary money. They want to be able to enjoy the marina environment. They want to use it as a second home and a getaway.
They want to be treated as a VIP. They want to have activities to do with their boats and also in the area where they keep their boats. They want safe and stable dock systems that make it easy to get to their boat. They prefer to have fingers if possible to get the access to their boats the full length of the boat. They expect the proper amenities for their boats, such as power, waste pump out, fuel, and internet connection. And most importantly, they expect a calm and safe basin to store their boat in. The first of the 3 sample projects we'd like to look at is a hotel resort type of facility. The example we will use is called Portofino Hotel and Yacht Club. It's located in Redondo Beach, California in the United States. The Portofino Hotel and Yacht Club is in Redondo Beach, and it serves as a haven for both business and leisure work. This is located in Redondo Beach. It's near downtown Los Angeles, it's near LAX, it's walking distance to the shopping in the town and the famous Redondo Beach Pier. It is a marina that has 183 slips and accommodates boats from 8 meters all the way up to 30 meters. Each slip also has amenities in it, such as power, water, cable TV, fiberglass storage boxes. Most importantly, the marina serves as an extension to the resort and the hotel. They work together so that the upland amenities support the marina, but the marina also supports the upland amenities. Upland amenities include such things as fireplaces, a place to gather, and for boaters and hotel guests to enjoy themselves. Restaurants and lounges for the boaters to enjoy. Room service. They can order room service from the hotel to have it delivered to their boats. Amenities such as laundry and showers for the boaters can be taken advantage of in the hotel laundry area. And of course, they have the guest rooms of the hotel, which they can use at their leisure, or they can have guests who then have a hotel room at their discretion to use. Now, one of the unique things about the Portofino Hotel and Marina is that they have started a Marina Club Card system that makes these services even more enhanced. And when you get a slip at this marina, you get a card that offers discounts on hotel rooms, discounts at restaurants, discounts for local businesses, free limousine service to go uptown. You can use the health spa workout room, and you can use the pool. So that is an example of a resort marina that has synergies between all the landside amenities, the activities, and the marina. It's also used as a vacation destination offering. The second type of facility we wanted to look at as an example of a mature marina is a club-based marina. The example we would use for this is Keppel Bay Marina in Singapore. Keppel Bay was built by John Sprague on my left, who is our general manager of Asia, Southeast Asia, Australia, and New Zealand. So John, if you could take a few moments and go through the Keppel facility for us. Okay, 안녕하세요. I've been in the industry for about 18 years, and Keppel Bay Marina is built in the centre of the south of Singapore. It is virtually downtown. It was built on the old Keppel Boatyard. There are the club rooms and the marina office. It's quite spectacular, and it is a very nice facility, and it gives people a very good feeling. That is an overview of the marina. There's 170 double berth slips with a capacity for boats from 12 to 76 metres. So they do get quite a few super yachts into that marina, but they also cater for the smaller boats. The walkways are very, very wide. They wanted good access. There is golf cart, golf buggy access to all of the berths for taking people and also taking supplies to the boats. There is vacuum pumping to take the sewage out of the boats. On the bigger boats, it is what we call reticulated. There's a pump out at every boat. The smaller boats, there's a communal pump out system to empty the sewage out of the boats so that they don't pollute the waters of Singapore. There are the deck boys pumping out the sewage from one of the super yachts. He doesn't really need that face mask. There's no smell, but he's got it on anyway. The actual marina was sponsored by the sale of apartments. You can see in the background there some very beautiful apartments. Those apartments sold from between 5 and 30 million US dollars. When I say the marina was sponsored by those apartments, each
apartment had a small amount of money put aside for the cost of the infrastructure of the marina and of the marina itself. So the apartments actually paid for the marina. On the marina they have many activities so that people will come and visit the marina and use the marina, and the marina will be a fun place. A marina must have activity, it must have people coming, and here are some photos from a race called the Clipper Around the World race. Singapore became one of the destinations of that race. There are the Clipper boats at the marina. The marina was opened by the ex-Prime Minister of Singapore, and there he is enjoying the marina with his family. Okay, club membership. Membership of the marina is exclusive to homeowners of Keppel Bay. Those apartments that you saw. The yacht owners and the yacht owners who want to berth their boats at the marina. The homeowners enjoy 10 years free membership. Yacht owners are provided with exclusive use of all the marina's facilities, and the members of the marina at Keppel Bay enjoy special privileges and exclusive benefits of a sister marina in Indonesia called Nong Sa Bay Marina, which was also built by Keppel. Design features, the concrete docks, there's good attention to detail, everything functions and the services are very good. There's gathering space for the events that you saw in the previous slide. There's full service, golf cart valet service for people and goods. The marina is part of a larger waterfront development. They both complement each other here. Apartments complement the marina complements the apartments. There is large undercover parking, a variety of international restaurants and bars, Wi-Fi to the whole marina, reticulated pump out to the large berths. There's a fuel jetty with unleaded fuel, diesel and high-speed diesel. The high-speed diesel is for the larger boats. They don't want to be at the gas pump for 2 or 3 hours, so they're very high-speed diesel. There's metered power, there's very adequate power. There's also express immigration and customs upon arrival from other countries into that marina. And very wide gangways and pontoon access to all berths. There is no crowding. I'll hand it back to Everett. This is another one of our marinas. So our final example today is the Rybovich Super Yacht Marina and Boatyard in Palm Beach, Florida. This is a unique situation in that it's a dual-purpose facility. Rybovich has its tagline, refit, refresh, refuel, and relax, which is what they try and accomplish for their customers. It's a super yacht marina, as you can see, but it is dual-purpose. On one side is the yard, the repair yard and all the services. The other side is the amenities for the crews and the owners that are using the marina. It is specifically designed for cyclone areas or typhoon areas. It's because it is located in Florida. It has all the necessary dockside amenities. They are very plentiful, so people do not have to move their boats to have all their services that are required. Golf cart access is similar to Keppel Bay, very critical for these larger boats. Electrical power is a very critical part of this equation and having happy customers, especially in the larger boats. This particular marina offers 600 amps of 480 volt power at any location. High-speed fueling here, as in Keppel Bay. The difference here is that the high-speed fuel system is actually installed in through the docking system, so a mobile cart can go pump you up to 370 liters per minute of fuel. In slip pump out or slip pump out area, same as Keppel Bay. A 660-ton travel lift that services the yacht, the retrofit yard. Then that yard has all the services necessary for any type of boat repair, carpentry, metal fabrication, machining, bottom painting, maintenance, rigging. On the other side of the marina is the amenities, and these are specifically designed for the crews of these larger boats. You can see swimming pools, lounge areas for the crew, landside barbecue and clubhouse lounge, the health club. And then the third element to this marina is its events. It's specially set up for these large special events. An example of this is a yearly charity event that is hosted for the Boys and Girls Club. And also another unique event is the events that they hold specifically for the crews. So while the boats are there and being worked upon, the crews can have parties or golf tournaments or those kinds of things. So Rybovich Marina and Yacht Yard is a project that tries to provide it all with state-of-the-art service, state-of-the-art amenities, and state-of-the-art events.
With that, I'll turn it over to Carlos. 땡큐. 이 마리나가 1인당 소득이 한 2만 5천 불에서 3만 불 정도는 돼야지 이게 제대로 수요가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는데, 얘기를 들어보면 이게 아주 제주도가 앞으로 그 미래를 생각할 때 당장보다도 미래지향적으로 생각하면 이게 조만간에 이런 시대가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제가 최근에 얘기를 들었더니 서귀포 휴양도시에는 근데 이건 단어 안 써. 평당 3천만 원 넘는 고급주택이 지금 공급될 수 있는 그런 계획이 지금 진행되고 있고 건설이 되고 있는데, 그런 생각을 하면 이게 정말 앞으로 제주도에 딱 맞는 그런 관광시설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Thank you very much for your insightful presentation. Let me turn to our second presenter, IPM Management Vice President. Right. Mr. Juan Rodriguez Calves. 좀 이상해. 좀 Calves. 뭐라 그래? 말해. Thank you. Well, I am going to speak about Mallorca and Jeju Islands, the nautical tourist, with some analysis and recommendation, and finally, what is our group IPM, and a little bit about two companies of the group, Marina Ibiza and STP. 혹시 비디오 그리려고 그랬어요? 비디오 좀. Mallorca is the largest island in the Mediterranean nautical industry and leaders in the development of marinas and shipyards in the area. In the Balearic, you have all the possibilities. Everything is ready. The sailing facilities, the services, the professionals, the great cuisine, the Mediterranean culture, and the hospitality of our people. We have 365 days to enjoy and over 1,000 kilometers of coastline. In our islands, you will find boats of every type and length, water sports facilities, and first-class services. All sea lovers enjoy the feeling of sleeping on a beautiful sheltered water. Mallorca is the most important island in terms of nautical industry. 그렇죠. As you can see, we can find some similar aspects between both islands because we live directly from tourism, but the main difference is the product we offer. Mallorca has more than 2 million nautical tourists, and Jeju officially has no nautical tourists yet. Our know-how is the best thing that we can offer you to develop a nautical tourism. That is why it is necessary to invest in the proper nautical infrastructure, and Jeju has all you need to increase a new tourist product such as nautical. Nautical tourism is an increasingly popular way to combine love of sailing and holiday activities. Not only is nautical tourism an enjoyable way to see unique parts of the world, it is also a very profitable industry. Many tourists who enjoy sailing combine water travel with other activities. Supplying the equipment and the accessories for those activities has developed new business for other purposes. The Balearic tourist industry is working very hard to consolidate and develop new products for specific market segments in order to complement the traditional sand and beach. We look to diversify kinds of tourists, promoting at the same time our labor force, which is becoming very specialized and professional in specific areas as tourist sectors.
It will provide a higher expense by tourists because of the wide range of added value that we offer with new services. Of course, it is something new for some of them, and, which is more important, what we offer is completely different to common tourist products. Why Mallorca? The weather conditions. In our meteorological environment, navigation is easy and secure between May and October, season in which there are no bad weather conditions. In winter, especially during the famous January calm, the navigation does not present major problems, except for the arrival of the seasonal changes in which the northwesterly winds blow strongly in the north of the island. The average temperature also favors the navigation that oscillates between 11 degrees in January and a maximum of 30 degrees in August. Geographical location. The Balearic Islands have a quick and frequent access to the main European capitals. Tourists can move fast and frequent way thanks to many flights that link our airports to major European capitals that are less than 3 hours in flight. Coverage. National and international personalities choose Balearic Island as a holiday destination, causing the logical movement of media to the island to cover the information. According to the data collected, the possibilities of the Balearic charter sector are enormous, and business figures indicate that 56,000 tourists a year choose this type of option, meaning that revenues from boat charter are in a region of 17 million euros per year. Boat charter tourists are highly valued in the Balearic economy for their low impact on the environment and because they constitute what has come to be known as high-quality tourism. To take a case in point, it is estimated that independent of the cost of hiring a boat, these tourists spend an average of 69 euros per day on complementary services, and this totals 26 million euros per year, which benefit multiple business of the public service sector in the island. There is no question that such an outlook has direct effect on the labor market. During the high season, almost 250 people work directly in charter companies as office clerks, maintenance workers, or part-time extra workers helping out in management. During the low and medium season, there is a logical and a slight decrease in occupation, maintaining an average of between 150 to 200 active workers. In addition to the spending generated by nautical tourists, to get to understand the economic impact in the activities carried out in the nautical sector, it is important to note the impact in places of work that are generated in the marina. There are 69 marinas in Balearic Islands and almost 22,000 berths. Palma is the center of operation for this activity. The city puts its products on the market, offering high-quality services, plus the city's facilities and attractions as an added value. Repair and maintenance services for yachts imply a rapid growth towards the late 90s and have continued to grow non-stop since then. Thanks to the high quality they offer,
allows them to enter into direct competition with other commercial centers of the sector in the Western Mediterranean. The city of Palma can offer full range of services. That is why clients decide to stay with us during winter. Here is the strengths and the weaknesses. The opportunities and the threats. And now the recommendation. If you want to consolidate the nautical tourism, it is important to position itself as a destination for high quality, which implies the improvement of all services related to nautical tourism, infrastructures and services. Public administration will have to provide the companies a long-term strategic plan in order to have a realistic and clear vision for the future and an easy and fair administrative process. Search for synergies between related sectors. For instance, ports and charter companies could join to make promotion. To avoid seasonality, you should perform activities of nautical tourism and promote the hibernate of boats in ports during the low season. Measures to improve the fiscal pressure, customer care, and the promotion of sporting events is without doubt an essential task to attract nautical tourism. Now, IPM is a group of private companies that are involved in the nautical sector. Our experience and technical know-how are our biggest asset and a factor of our success as leading operators in the maritime business as promoters, investors, consultants and constructors. We are right at the heart of the nautical industry in the Mediterranean. We are a renowned leader in the development of state-of-the-art shipyards and marinas in the Western Mediterranean. This is Marina Ibiza. And this is STP, the shipyard area. Why we are in Korea? In 2010, the local government visited us in Mallorca in order to introduce some nautical projects supposed to be developing in the area. They invited us to visit the region to know in situ what was going on. We take part in Yacht and Boat Korea 2010, and from then we have been visiting your country several times and studying deeply the way to collaborate with you and to set up a new business here. Of course, the impressive economic developments of this country in recent years, as well as its geographical layout, lead inexorably to an important social and nautical economic activity in the medium term. We are all now beginning to understand how we can enjoy the sea not just as a source of livelihood and a way for transportation, but also as a means of leisure for so many people. Since our beginnings in Korea, we understood that this was the beginning of a future business relationship between our two countries. That's why, since then, we have been working very hard with our local partner, CK Marine. I would like to extend my gratitude and thanks to the local authorities and the organizers for doing such a wonderful job and made this event possible.
Thank you very much. 마루오카는 지중해 안에 있는데 아까 보셨지만 우리 제주도보다는 배 정도 규모가 큰 섬인데 여러 가지 자연 조건이 제주도하고 아주 유사한 점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기 경험, 이제 운영 경험이라든가 아까 말씀하셨지만 한국에 와서 전국항 여기에도 참여했던 경험 이런 것이 제주도 마리나 앞으로 그 컨셉을 개발하는데 발전시키는 데 많은 참여를 하고 도와주기를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강석주 CK 머린 그룹 대표께서 그동안에 한국에서 개발했던 경험을 기초로 해서 제주도 얘기를 좀 더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10분 정도요. 예. 네, 안녕하십니까. CKIPM 대표를 맡고 있는 강석주입니다. 생각보다 굉장히 관심이 있는 분들이 많이 오신 것 같습니다. 여태까지 그 에버렛 바빗하고 존 스트랩하고 후방 카롤로시께서 다른 나라에 진행했던 개발 프로젝트를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저는 국내에 지금 최근에 2009년도 이후에 마리나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국내 프로젝트들을 한번 살펴보고요. 또 최근에 경유나의 육군부 쪽에 완성된 아라마리나에 대한 그게 원래 논이었는데 지금 완전히 바뀌어서 이제 마리나가 됐는데 그 과정을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크게는 이제 마리나 개발 진행 사례 한 6개 정도 보시고요. 그 마리나 개발 프로세스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아라마리나를 사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오신 분들 관심 있으신 분들 같아서 다 이제 어느 정도 다 알고 있을 거라고 이제 생각이 되는데요. 지금 보고 계신 데가 그 김포공항 바로 앞에는 아라마리나, 이거 좀 뒤에 상세하게 설명드릴 내용인데요. 먼저 논이었던 곳을 갖다 이렇게 문화가 연결되고 마리나로 변경된 사례입니다. 여기는 그 제부도 위에 메추리섬이라고 있습니다. 흘곳 마리나라고 하죠. 흘곳이라고도 하는데, 제부도 바로 위쪽에, 그래서 지금 전국항에서 포토쇼 하고 있는데, 거기에 이제 또 기존의 매립지가 있어서 그걸 활용한 또 마리나 개발 계획이고요. 요거는 그 포항의 두호동에 지금 이것도 민간 사업으로 이제 진행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규모 있게 진행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요거는 기존에 이제 수영만에 약 26년 된 그 요트 경기장이 있는데 그걸 재개발하는 프로젝트가 또 진행 중이죠. 요거는 그 영종도, 인천국제공항 영종도 뒤쪽에 그 왕산 마리나라고 해서 지금 현재 또 민자로 민간 투자 유치 사업으로 해가지고 진행 중입니다. 요거는 이제 그 경기도에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 중에 하나인데요. 제부도에 그 약 300평석 육상 해상을 합쳐서 그 규모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현재 그 국가 마리나 항만 43개 발표되고 나서 어디가 마리나 진행되고 있지라고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지금 이게 진행되고 있는 주요 프로젝트를 보여드렸고요. 그렇다면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이 굉장히 전문가들이신데 보통 20년, 30년, 존 스프렉이나 에버렛 바비시 같은 경우는 굉장히 오래된 경험을 갖고 있는데 저는 이 분야에서 한 8년 정도 국내에서 해오고 있습니다. 마리나 분야에서. 사실은 그 2009년도, 8년도쯤에 그 마리나 항만 지정 고시 관련해가지고 검토할 때도 이제 국토부의 자문회의도 많이 들어가서 하는데 최근에 와서야 그 김포 마리나, 김포에 있는 아까 보셨던 아라마리나가 처음부터 끝까지 지금 운영사까지 결정이 돼서 운영이 되고 있는 단계는 첫 사례가 하나 나왔죠. 그래서 그걸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마리나를 개발한다고 할 때 크게 그 일반 개발도 마찬가지겠지만 크게 세 가지 단계를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업 구상 단계가 있고요. 그다음 세부 계획 단계가 있고, 그다음에 시공 및 운영 단계로 나눠질 수가 있습니다. 마리나라는 우리가 알고 있는 마리나는 물론 내수면의 호수를 이용한 마리나도 있지만 지금 일반적인 마리나 개발 과정에서는 우리 해상 쪽을 보통 얘기하시죠. 거기에 크게 사업 구상 단계에서 개발 방향이라든가 도입시설 구상, 또 상위 계획이라든가 법규 검토가 동시에 진행이 돼야 되고요.
그게 되고 난 이후에는 그것도 그 동시에 수요 예측이라든가 시설 규모 산정이 들어갑니다. 그런 다음에 그 결정이 되고 나면 배치 대안이 분석이 되고 이런 지금 프로세스대로 설계가 돼서 개로 시설 자체 발주, 제작, 운영이 들어가게 됩니다. 이 프로세스는 뒤에서 다시 한번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차례 설명드릴 그 아라마리나는 지금 운안에 18km 이 한강부터 서해까지 연결되는 것 중에 김포 터미널이라고 되어 있는 거 있죠. 그쪽에 들어간 마리나 개발 카드입니다. 이 개발 프로세스는 1995년부터 민간 아라뱃길 사업 민자유치 대상사업으로 지정된 이후에 2011년까지 약 6년, 7년에 걸쳐서 개발이 쭉 진행되어 왔습니다. 크게 보면은 주요 저희가 개발 컨설팅을 할 때 주요 나왔던 이슈들이 수익성 있게 해야 된다. 그리고 또 해양 매듭 산업을 활성화하는데 기여가 돼야 된다 하는 이슈가 있었고요. 또 지역 주민들의 휴식 공간이 되어야 된다는 이슈도 있었습니다. 그 여러 가지 이제 그 마리나 개발 프로젝트 하다 보면은 그 지역에서 요구되는 사항들도 있고, 또 국가적으로 요구되는 사항들도 있고, 지자체에서도 요구되는 사항들이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 그런 것들에 대한 정리를 할 필요가 있고요. 그러고 나서 그게 마리나 개발 프로젝트에 어떻게 반영시키는 건가에 대해서 구분을 하게 되죠. 그래서 마리나 분야에 대해서 또 엔터테이닝, 또 즐길거리, 또 휴식 공간, 그 세 가지로 정리를 해보죠. 그러고 나서 조금 더 쪼개서 마리나에는 어떤 시설들이 필요하고, 또 레저 휴양 기능을 하는 건 무엇이고, 상업시설은 무엇인지, 또 숙박시설은 필요하지 않은지 등등을 검토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마리나 시설 같은 경우에는 요트 계류 시설이라든가 아까 보셨던 요트 계류 시설이라든가 육상 서비스 시설 등등이 들어갈 수가 있고, 아까 호텔 같은 것도 아까 말씀하셨던 에버레스트가 말씀하셨던 호텔도 숙박 시설도 들어갈 수가 있고요. 최근에 이제 민간 투자 사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지금 주택을 또 지을 수 있도록 허용을 준비하고 있죠. 이거 맞죠? 예정. 그래서 마리나 항만에는 현재까지 숙박이라든가 주거가 안 됐었는데, 최근에는 그것도 이제 법률로 개정이 될 예정이라서 굉장히 활성화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요소들을 검토를 하고요. 점점 뿌려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시설들이 우리가 이제 다 완성된 마리나에서는 보는 것도 굉장히 많은데, 아무것도 없는 단계에서는 굉장히 여러 가지 아이템들이 나올 수밖에 없고, 이렇게 구분을 쭉 하게 되죠. 이걸 얼마나 규모 있게 어떤 수위에 맞춰가지고 조리 있고 효과적으로 배치하느냐가 이제 개발 계획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상위 계획 같은 법률 검토도 이렇게 쭉 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그게 다 끝나면은 이런 그 대안을 1안, 2안, 3안을 쭉 잡아봅니다. 더 이상 잡아올 수도 있고요. 그래서 토지 이용 계획도 어디다가 커머셜 상업시설을 놓을 건지, 어디에다 또 이제 요트클럽을 놓을 건지, 수리소는 또 어디에 놓을 건지 등등을 여러 케이스를 가지고 검토를 합니다. 비용도 검토를 해봐야 되겠고, 사람들의 접근성도 검토를 해봐야 되겠고, 수요도 또 반영해서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이건 실제 아라마니아에서 진행했던 사례입니다. 그런 다음에 전체를 놓고 이제 또 디테일하게 시설들을 설치를 직접 해보죠.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래서 1번에 보시면 저쪽에 마리나 클럽하우스, 1번이 아니라 2번이네요. 3번. 마리나 클럽하우스가 있고, 서비스 존이 있고, 또 컨벤션 호텔 쭉 이제 배치가 들어가죠. 그래서 거기에 면적이라든가 규모 등등을 다시 한번 세부적으로 검토합니다. 마스터 플랜 단계에서. 그래서 전체 그렇게 확정이 되면은 큰 그림이 나오는 거죠. 이게 약 6만 평 정도 되는 부지였는데, 해상하고 육상 계획이 끝나고 전체 그림이 이제 완성된 겁니다. 그러고 나서는 이게 이제 어프로볼이 최종 나면 이제 기본 설계와 실시 설계가 들어가서 시공에 들어가는 거죠. 제작을 하고 설치를 하고 준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여기는 원래 그 자연녹지구역이었고 또 여기 농지가 있었고 했는데, 지금은 완전히 땅의 용도도 확 바뀌었고요. 시설도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가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완전히 천지개벽한 사례입니다. 여기가. 아마 지금 우리가 국내에서 또 혹은 제주도에서 마리나 개발한다고 할 때 이와 유사한 사례들이 많이 진행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해안가였는데 그게 마리나로 개발된다든가, 아니면 기존 어항이었는데 마리나로 개발된다든가 하는 여러 가지 케이스가 나올 수 있겠죠. 생각보다 그게 여러 가지 또 장시간 많은 분야의 일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또 지역 주민들 의견도 들어야 될 거고, 또 지자체의 또 방향도 서로 설정해서 반영을 해야 될 거고. 그래서 지금 마라마리라는 워터웨이 플러스라는 업체가 이제 전체 관리 운영사로 정해져서 지금 운영하고 있죠.
제가 쭉 한 8년 정도 국내 이렇게 그 마리나 개발 사례 아까 보셨던 6가지 주요 프로젝트도 저희가 다 임발을 하고 있는 프로젝트들인데 쭉 하다 보니까 제가 느꼈던 거는 뭐였냐면은 그 엔지니어링사들 그리고 지자체들이 지자체들이 인식하는 것과 엔지니어링사들이 접근하는 방식에 약간 갭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지자체는 마리나 시설을 분명히 관광 또 지역경제 활성화시킬 수 있는 관광 요소라고 인식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엔지니어링사들이 설계 들어갈 때는 그거를 항만시설로 인식하고 설계를 들어갑니다. 틀렸다는 게 아니라 항만시설로만 접근할 게 아니라 관광 인프라 시설로서 접근을 해야지 효율적인 배치가 나올 것 같은데 분명히 그걸 제가 굉장히 크게 느꼈습니다. 특히 최근에 진행했던 제보마리나 같은 경우에 가봤더니 일단 400m 정도 직선으로 쭉 뽑아놨더라고요. 근데 관광시설자는 그렇게 안 만들겠죠. 항만시설자는 그렇게 만들 거고. 근데 아직도 설계에는 항만시설로 인식하고 관광이라든가 어떤 효율적인 어떤 디자인이라든가 그런 개념이 아직은 약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마리나라는 거는 마리나 시설은 항만 시설이지만 기능적으로는 또 한 가지 중요한 원래의 기능은 관광 인프라라고 봐야 되지 않느냐 그런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들어간 시설이라든가 어떤 레이아웃이라든가 모든 것들이 그 관광 쪽에 초점을 맞춰줘야지 컨셉이 제대로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분명히 마리나는 관광객이 유입할 수 있는 기본 코어 시설이고요. 그게 대부로서 지역의 고용 효과가 발생하고 관광객 유입 효과가 발생을 합니다. 그런 개념으로 접근을 가면서 지금 마리나 개발 계획이 진행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국내 경험과 같이 연결이 되니까 좀 더 모양이 분명해집니다. 저는 그 김포 터미널 한 3년 전인가 하면 같은 적인데 그냥 모래만 날리고 뭐 아무것도 없었던 것 같은데 지금 바뀐 거 보니까 이게 천지개벽이 되는 거예요. 알겠죠. 전반적으로 지금 관광 종합 관광 시설로 이렇게 생각을 해야지 이게 단순히 이 항해 해양을 그냥 활용한다는 그런 차원을 벗어나야 된다는 아주 적절한 지적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얘기를 다 듣고 우리 국토부에서 나오신 그 오수영 사무관님께서 이 정책을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얘기를 해주시고 제주도에도 뭐 뭔가 좋은 지원을 좀 해주시겠다는 얘기까지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국토해양부 항만지역발전과에서 마리나 항만 담당 업무를 맡고 있는 오수영 사무관이라고 합니다. 일단 오늘 제주 포럼에서 한국의 마리나 산업 정책에 대해서 이제 발표를 할 수 있게 된 상당히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지금 제가 앞에 세 분의 발표를 들어보니까 이제 주로 성공한 마리나의 어떤 운영이나 개발 사례 그리고 개발 프로세스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말씀하셨는데요. 저는 이제 좀 거시적인 차원에서 우리나라의 어떤 마리나 산업 정책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표를 일단 목차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발표 주요 내용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마리나에 대한 인식의 변화, 그 다음에 한국의 마리나 현안, 그 다음에 이제 마리나 산업 육성 정책 요 순서대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한국의 마리나에 대한 인식의 변화입니다. 일단 마리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기 전에 간단하게 한국의 경제나 문화 등 전반적인 여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은 다들 아시다시피 제2차 세계대전 세계대전 이후에 외국들로부터 이제 원조를 받는 나라였으나 이제 현재는 다른 나라의 원조를 오히려 하는 나라로 발전하게 됐습니다. 예를 들어 1961년에는 한국의 1인당 GNP가 82달러에 불과했습니다. 근데 당시 그게 이제 아프리카 가나의 한 절반 정도 수준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2011년에는 한국의 1인당 GNP가 24,000달러에 육박하게 되었고 이 수치는 거의 가나와 비교했을 때 한 14배 정도 되는 수치로 그렇게 지금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한국에는 세계적 수준의 이제 전자산업이나 이제 IT 그리고 뭐 자동차 산업 등이 있습니다. 아까 이제 좌장께서도 말씀하셨지만은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이제 세계적 수준의 스마트폰이나 스마트 TV 그리고 뭐
반도체 제조업체가 됐고,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는 아까 이제 5위라고 말씀하셨는데 4위입니다. 세계 4위의 그 자동차 제조업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최근 한류 열풍이 이제 많이 불면서 K-팝이라든지 한국의 TV 드라마, 그리고 한국의 음식 등이 이제 아시아를 넘어서 세계적으로 큰 반향을 일으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이제 한국은 1988년에 서울 올림픽 그리고 2002년에 월드컵을 개최하면서, 그리고 또 이제 앞으로 2018년에 평창 동계 올림픽까지 유치해가지고 전 국민적으로 스포츠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높은 나라입니다. 이런 여건을 우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최근 한국의 마리나에 대한 인식 변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는 한국의 요트 문화라는 인식 자체가 상당히 좀 부족했었습니다. 한국은 삼면이 바다임에도 불구하고 요트에 대한 관심은 적고, 바다는 주로 이제 화물이나 여객 이런 것을 위한 항만이나 아니면 어업 등을 위한 곳으로만 저희가 이제 활용을 해왔습니다. 한국은 이제 사실 삼면이 바다고, 그리고 3,000여 개가 넘는 섬을 가지고 있고 10,000km가 넘는 해안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남북 간 대치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어떤 지형적인 여건하고, 그리고 또 보안 문제 등 이런 것들로 인해서 바다의 기능을 다변화하는 데는 다소 이제 걸림돌이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바다를 해양 레저 및 관광 대상 공간으로서는 이제 활성화하지 못한 그런 좀 제한 요건이 있었습니다. 또한 이제 요트는 부자들, 특권층 이런 사람들만의 이제 놀이라는 그런 인식으로 인해서 정부의 투자나 이제 육성 정책이 좀 다소 좀 부족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마찬가지로 또 민간에서도 요트 산업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유치를 추진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로는 이제 한국하고 일본하고 중국하고 상당히 인접해 있는 인접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이 삼국 간의 마리나와 관련한 적절한 교류라든지 이런 것들이 너무 부족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제 최근 한국에서는 마리나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이제 다양한 지원을 추진하려 하고 있습니다. 최근 사람들이 이제 보다 다양한 놀거리를 이제 찾고 있고, 그래서 이제 친수 공간도 많이 찾고 요트 문화에 대해서도 이제 자주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4대강 정비 사업을 이제 획기적으로 추진해서 강의 수위가 1년 내내 이제 일정한 수준으로 유지되면서 강에서의 그 요트 이용의 어떤 여건도 상당히 좀 개선이 되었습니다. 정부에서는 이제 마리나 정책을 신성장 동력으로 이제 인식을 하고 있고, 그리고 국내 관광객들뿐만 아니라 중국 등 많은 해외 관광객들이 보다 많은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여건을 개선해 나가야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한국의 마리나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한국에는 이제 15개의 마리나를 운영 중에 있고, 계류 가능 척수는 1,446척 개에 불과합니다. 15개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이제 한국의 요트 및 보트의 숫자가 한 7,000척 정도가 되는 것을 감안했을 때 시설 확보율이 한 20% 정도 수준밖에 안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또한 그리고 이제 운영 중인 마리나들도, 그나마 이제 운영 중인 마리나들도 배우 이제 편의 시설이라든지 이런 그 수익 사업이 너무 좀 부족하고 운영 수익 구조가 상당히 열악한 실정입니다. 마리나를 이용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일반인들보다는 이제 마리나 동호회원들이 이제 쉽게 이용을 하고 있고요. 일반인들은 상당히 좀 이용하기가 좀 상당히 힘든 그런 상황입니다. 이것은 이제 조정 면허라든지 뭐 보트 등록, 그리고 이제 안전 규정 등 이런 여러 가지 제약 조건이 좀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제 한국은 세계 최고 수준의 조선 강국인데도 불구하고 요트나 제조업은 시장 규모가 이제 국내 시장 규모가 너무 작습니다. 제가 알기로 조선 산업은 한 세계적인 시장 규모가 한 600억 달러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고, 이 요트 보트 같은 경우도 약 500억 달러에 육박하기 때문에 상당히 큰 시장 규모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는 시장 규모가 이제 국내 요트 보트 시장 규모는 국제에서 0.02% 정도 수준밖에 안 된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일단 그 요트 보트에 대한 그 발전이 좀 힘든 게, 일단 전문 인력이 상당히 좀 부족하고 디자인이라든지 마케팅 이런 거에 감안했을 때 발전하기가 좀 상당히 좀 어려운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을 감안하면은 한국의 마리나는 현재 걸음마 수준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한국에서는 15개의 마리나를 운영 중에 있고 3개는 조성 중에 있습니다. 이제 지도를 보십시오.
현재 이제 한국의 마리나 현황 지도입니다. 이 15개가 파란색으로 된 것이 이제 그 현재 운영 중인 마리나고, 빨간색으로 된 것이 이제 지금 현재 조성 중인 마리나입니다. 근데 이제 이 파란색 15개 중에서도 계류 척수가 이제 100척 이상이 되는 거는 불과 4개에 불과합니다. 이건 지금 현재 운영 중인 거하고 이제 인 프로세스, 조성 중인 것들을 해놓은 건데, 이거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그 CKIPM에서 강속주사는 거 말씀하셨지만, 수영만 마리나, 그 다음 우리나라 제일 크다는 거죠. 그 다음에 전공 마리나, 그 다음에 수산 마리나 이렇게 사례를 좀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얼마 전에 2012년 5월이죠. 따끈따끈합니다. 2012년 5월에 김포 터미널을 개장하면서 이제 아라마리나, 김포 아라마리나를 이제 개장을 했습니다. 이것도 이제 크게 큰 규모는 아닌데, 이제 이거는 약간 다른 게, 기존과 다른 게 배후의 어떤 운영 수입, 뭐 편의시설 이런 것들을 많이 좀 확보했다는 거, 그게 좀 조금 이제 다른 개념인 것 같습니다. 이제 한국의 마리나 산업 육성 대책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한국의 마리나 현황, 마리나 환경입니다. 국내 수요에 의한 발전 가능성, 그리고 또 해외 수요에 의한 여건입니다. 한국은 이제 현재 경제 여건이나 이제 가계 수입을 감안했을 때 마리나가 약 한 7배 정도 그렇게 증가할 것으로 이제 전망이 됩니다. 또한 이제 동북아시아에서도 특히 중국에서 요트 이용 수요가 상당히 급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마리나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다양한 여러 가지 이제 제약 요인과 함께 제가 이에 대한 대책으로 풀어서 지금부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이제 4가지를 저희가 이제 문제점을 도출했고, 그에 대한 대책을 이제 저희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마리나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아직까지는 마리나에 대한 인식이 이제 부족하고, 체험 및 교육 기회가 상당히 좀 부족했던 게 문제인데, 이에 따라서 이제 정부에서는 마리나에 대한 체험 및 교육 기회 확대를 저희가 이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이제 강과 바다에서 약 한 18만 명 정도가 해양 레저 스포츠를 이제 경험했고, 경험을 해본 사람들은 해양 레저 스포츠에 대한 인지도 및 수용도가 급격히 증가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경험한 사람들이 약 한 80%가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고, 그리고 이제 처음보다 다시 이제 경험하고 나니까 다시 한번 찾고 싶다라는 사람들도 20% 정도가 증가를 했습니다. 금년에는 정부에서 이제 작년에 18만 명이었고요. 금년에는 50만 명이 해양 레저 스포츠를 경험할 수 있도록 지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정부의 규제 완화를 추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요트 이용이 저조한 현 상황에 대한 대책으로서 요트를 레크레이션을 위해서 이제 이용하도록 촉진할 계획입니다. 요트 이용과 해양 레크레이션에 대해서는 이제 계속 증가는 하고 있습니다만은 여러 가지 복잡한 규제들이 좀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그 정부에서는 조정면허 취득 절차를 좀 간소해 나갈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선박의 등록이라든지 건조 검사, 그다음에 안전 규제 이런 것들을 제도를 이제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제 아울러 이제 또한 그 FRP 요트, 강화 플라스틱 요트라는 게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이제 몰드라든지 적층 검사를 생략하는 등 검사를 이제 완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세 번째는 이제 마리나 항만 시설의 확충이 필요합니다. 마리나 시설이 이제 부족하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시설 확보율이 20%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용자들에게 이제 많은 불편을 드리고 있는데, 마리나 개발을 활성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현재는 사업 추진에 이제 불확실성이 있고, 특히 또 이제 제대로 된 사업 모델이 정립되지 못하다 보니까는 민간 개발 사업자들의 투자가 상당히 저조한 실정입니다. 그 소규모 마리나를 일단 우선적으로 시범적으로 이제 조성을 해서 마리나 네트워크를 이제 구축을 하고, 그리고 또 이제 그 일반 사람들의 이용 저변을 좀 확대를 해 나갈 것이고요. 향후에는 이제 거점형 국제 마리나 항만을 정부에서 상당히 이제 주도적으로 이렇게 조성해서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정부에서는 2019년까지 전국의 45개소에 한 지금 6천
9,000척 정도의 그 마리나 시설을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마리나 민간 사업자가 마리나 항만 개발을 이제 촉진할 수 있도록 투자 여건도 좀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민간 사업자들이 이제 항만구역 안에서 이제 주거 시설을 개발할 수 있도록 지금 현재 시행령 개정에서 입법 예고 중이고요. 그리고 공유수면 내립 절차가 상당히 복잡한데 그것도 간소해 나가는 등 이제 법령 개정을 올해 이제 추진할 계획입니다. 네 번째로는 마리나 서비스 산업의 육성입니다. 마리나 서비스 산업이 상당히 열악한 실정인데요. 현재는 이제 대부분 단순히 계류 기능만 수행하는 데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향후에는 마리나 계류 이외에는 이제 차터링이라든지 요트 정비, 교육, 복합 상업 시설 등 복합적인 종합적인 마리나로 발달시키기 위해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제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마리나 산업 육성 대책을 크게 이제 4가지를 말씀드렸는데요. 이것으로 이제 정부는 한국을 동북아 마리나 선진국으로 적극 육성해 나갈 계획이고요. 아울러 이제 중국, 일본과 동북아 마리나 네트워크 워크를 구축해가지고 한국뿐만 아니고 아시아 전체가 하나의 마리나권을 형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마리나 산업 육성을 통한 기대 효과입니다. 정부에서는 뭐 일단 투자라든지 지원을 하려면 일단 기대 효과부터 일단 보고 그거부터 이제 판단을 해야 되는데요. 저희가 이제 조사한 바에 의하면 2020년에는 요구트 수가 현재 10배인 한 7만 척 정도 그렇게 될 것 같고 고용 인원은 이제 9만 1,000명 정도 그 다음에 부가가치는 약 한 4조 1천억 원 정도 그 정도가 지금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주 그 정부의 지금 정책 방향과 미래에 대한 요트 산업의 미래에 대한 아주 간절하면서도 아주 좋은 발표를 해주셨습니다. 한 20분 정도 시간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청중분들하고 이렇게 인터랙션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질문이나 이런 게 있으면 좀 해주시고요. 안 그래도 제가 지목을 하려고 했는데 저기 최마도 선생님이 와 계신데 제주에서 아마 지금 이미 요트를 많이 요트가 아니 뭡니까 떼모까지 다시 요트 전신까지 다 선정을 하시고 지금 바다에서 지금 생활을 하시는 우리 최 선생님이 손을 드셨는데 질문 뭐 하시죠? 여쭤보고 싶겠습니다. 저는 고대 백길 탐험 연구를 하고 있는 고대 백길 탐험가라고 자칭하고 있습니다. 뗏목배를 타고 일본을 3번을 갔고요. 2000년 전에 백길, 그리고 1600년 전에 백제 왕인 박사의 백길, 그리고 우리 한국에서는 제주와 한반도, 탐나옥과의 병남국을 찾는 백길, 그리고 지난 10월에는 700년 전 삼별주 백길을 외롭게 했습니다. 우선 미국의 우리 대표자하고 스페인에서 오신 분한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한국에 이런 중요한 행사에 오셔서 제주도에 마리나 사업의 앞으로의 미래의 전망을 어떻게 보시며 또 특히 여러분께서 두 분께서 제주도에 이런 환경적 마리나적 산업적인 게 어떤 평가를 내려서 있으신지, 두 번째는 거기에서 긍정적인 이런 것들이 보였다면 세계적인 투자가를 제주도에 추천해 줄 수 있는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신지, 그런 것을 좀 질문을 드리고요. 국토해양부 오수영 연구관에 저는 일본에 갔던 이런 뗏목배를 서귀포시에 기증해서 천지연 폭포 앞에 전시가 되어 있고, 영암의 왕인박사 기념공원에 전시가 되어 있고, 이번 7월 9일 날 부산에 우리 한국에서 최초로 국립해양박물관이 7월 9일 날 개관이 돼서 제가 며칠 전 다녀왔습니다만 그 박물관 바로 정문에 저희가 기증한 배가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그동안 한 20년 동안 모아둔 그 유물을 저 국가에 기증을 해서
개관식 참석에 지금 공식 요청을 받고 있습니다. 저는 국토해양부와 또 깊은 연관이 있어서 그런데 오시영 사무관께서나 여기 지금 관련해 지금 국내 대표자는 전반적인 현황과 궤관만 설명을 드렸는데 제주도에서 과연 해양수산부의 이런 마리나 정책에 대해서 얼마나 관심을 갖고 있으며 이 동서해안 남해안의 이런 여러 가지 시설들에 대해서 제주도의 앞으로 전략적, 산업적 이런 마리나 산업에 대해서 그 다른 도시와의 비교는 점수는 얼마인가. 그래서 그 점수에 대해서 앞으로 제주도가 이런 마리나 사업으로 전략적으로 굉장히 바람직하며 국가 지원으로서 할 수 있는 그런 앞으로의 정책은 있는지 요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참고적으로 저는 몇 년 전에 부산에서 일본 후쿠오카 하카다항까지 아리랑 요트대회에 참여해서 34개 팀이 일본 팀이 28팀, 한국 팀이 6팀인데 28등을 했습니다. 아리랑 요트 대회에서 난 한국에서 하는 줄 알았더니 후쿠오카의 요트의 동호인들이 만든 대회를 아리랑 요트 대회로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놀랍고 이런 점에서 굉장히 요트에 관심 있는 분들이나 투자가나 앞으로 요트 산업에서 이런 일본이 한국과 부산과 하카다항까지 아리랑 요트 대회를 아사히 맥주의 후원을 받아서 하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저한테 좀 감동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또 며칠 전에 이 아랍의 길을 여의도에서 자전거를 타고 달렸습니다. 좀 며칠 전에 그래서 이러한 지금 이 국가정책도 저는 이 제주도가 부산에 이런 아시아 경기에서 해운대 요트 하버가 최초로 생겼는데 그분들이 좀 중요한 여러 경험자들의 얘기를 들었습니다. 우리 한국의 요트 산업으로서는 제주도를 기점으로 해서 500km 내지 1000km에 굉장히 요트 인구가 세계적인 요트 인구가 가장 많이 있는 도시다. 굉장히 부산보다도 더 좋다는 그런 의견을 저한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제주가 요트 산업으로서 발전할 수 있는 국가로서의 점수, 미래 발전 전략, 투자 계획, 그리고 그렇지 않으면 국가가 못할 수 있는 외국에서 이런 우수한 이런 업체들을 돌려드릴 수 있는 그런 전략은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질문을 드립니다. 질문을 너무 포괄적인 걸 다 하셔가지고 감사합니다. 어쨌든 제가 대표되지 않겠습니다. 질문 받으신 분들 준비해 주시고요. 추가로 또 다른 질문도 있는가요? 우리 이철민 부장 저 오른쪽에 한 분. Could you identify yourself? Of course, my name is Peter Hayes, and Thank you. best known in Korea for working on nuclear weapons in North Korea. But when I'm not working on nuclear weapons in North Korea, I'm involved with a project in San Francisco called Pegasus Project. We take out about 1,500 youth per year on the San Francisco Bay. And my question to presenters, both Mr. Rodriguez, Julius Nunez, and Everett Abbott and John Sprague, is that how do you view the dynamic between the commercial driver of the marina development and community needs, often displaced waterfront communities or often urban communities who are growing up, particularly the youth, with their backs facing the ocean, ignorant that there is even salt in the water. Many have argued that we take out to San Francisco each year on the vessel Joffrey, which is a 51-foot Oldham Ketch, traditional wooden vessel, one of the Master Mariners vessels in San Francisco. The first time they learn that there's salt in the water in the oceans when they go out on a community vessel operating out of a marina and supported by a marina. So there's a tremendous tension, I think, between many of the communities that live around these marinas and the commercial necessary driver actually providing the facilities that
can actually support their access. I'm wondering what kind of synergy, as against tension, can be created between the two, that Jeju and Korea as a whole could learn from your experience, so they don't only have waterfront development with very large vessels and rich people using the ocean, but they serve the whole community very, very 아주 좋은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 제주도 주민들이 이런 그 고급 리저를 즐기는 사람들과의 그 상호 이게 하모니라든가 이런 거를 어떻게 앞으로 유지하고 무슨 마리나 개발하는 과정에서도 그렇고 이게 앞으로 어떻게 이거를 주민들하고 현지민들하고의 관계를 잘 관리할 것이냐 하는 그런 거를 그 샌프란시스코 베이 그 경험을 통해서 이 두 분 발표자한테 좋은 아이디어를 좀 요청을 하셨습니다. 예, 다음 예. 예, 안녕하십니까. 전남대학교 강신중 교수입니다. 예. 우리 전남에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요. 특히 강숙주 대표님께 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울이 마리나 성공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우리가 입지나 기후와 같은 자연 조건들이 중요하겠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마켓, 시장, 마켓 리더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선 우리 한국 시장에서의 시장의 성숙도라고 할까요? 지금까지 추가 추세를 보면 아마 있을 텐데 아직은 다소 좀 이런 감이 있지 않느냐 이런 판단도 있는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우리 제주가 한다면 우리 한국 국내 시장뿐만 아니라 아마 일본 또 중국 시장을 아우러야 될 텐데 그쪽 시장을 아우러서 시장의 성숙도, 시장의 증가, 시장의 규모 이런 것들 한번 좀 간단히 말씀해 주실 수 있으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다른 분, 예, 누구신지? My name is Chung Hyo-gang, working for JBC, which is the host of this session. So my question will go to Everett Burbitt. You explained about three sample projects. I found one thing in common in those projects, which is that they are located in the subtropical area. So, in terms of weather condition, it has a very favorable condition. So I want to ask that whether you have considered the weather condition of Jeju Island for Marina project. So, if you think Jeju doesn't have a favorable condition for Marina project, so what suggestions would you like to make for Jeju Island to promote Marina project? 감사합니다. 그 혹시 우리 강충현 부장님 그 웨더 컨디션 말씀하실 때 제주도가 바람이 많다는 걸 염두에 두시고 좀 질문하신 건가요? 아니면 My point is that unlike other projects, Jeju doesn't have subtropical climate. Actually, Jeju has a quite harsh winter also. Winter, harsh winter and windy and there are some. Yeah, there are some unfavorable conditions like that. Excellent sailing conditions. Yeah. 간단하게. 네, 반갑습니다. 저는 삼성물산 강성원입니다. 기존에 제주도에도 마리나 항만으로 시정된 항이 있는 걸로 오늘 들었는데 현재 기존에 시정된 항에 대한 개발에 대한 진행사항 좀 궁금하고요. 앞서도 말씀을 여러 번이 하셨지만 제주도의 입지상 상당히 대규모의 마리나 항만이 들어갈 수 있는 여건으로 보여지는데 기존에 진행된 항이 그 정도로 수행할 수 있는 규모인지 아니면 또 다른 어떤 입지를 제주도를 대상으로 해서 검토를 하고 계시는 게 있는지 또 하나는 저희는 민간의 입장이기 때문에 민간이 예를 들면 사업에 대한 제한 단계 아니면 사업 진행 단계에 민간의 어떤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제안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이나 절차가 있는지 그걸 좀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우리 강성원 씨 질문에 대해서는 우리 이철민 부장님이
또 질문, 또 답변을 잘하실 줄 알고 싶어요. 제주도 그 현황이기 때문에 우리 사무관님도 좀 약간 좀 리모트하기 때문에 역시 설명을 우리 이찬명 부장님이 좀 해주면 좋겠다. 다른 질문도 없으신가요? 오케이. 그러면은 Mr. Babbitt and Mr. Why don't you go ahead to explain the first questions about the potentiality of the Jeju Marina concept, the future possibility. I think Jeju Island is well suited for potential marina projects. It has a suitable amount of coastline. It has a fishing history. It has activities in the form of fishing. And while wind can be bad, if it's too strong, wind is also a wonderful thing when it comes to sailing. Probably the more negative sides of it, or the more difficult challenges I see in Jeju Island, are that, as in many parts of Korea, there is a non-existing infrastructure. And also it is a bit remote. So it's not going to be around a large population base that is going to have access to their leisure boats on a regular basis. So other types of boating may have a strong play in this market, such as charter boats or scuba diving boats or timeshare boats or those kinds of things. 차별화를 좀 해야 된다는 그런 답인 것 같습니다. 꼭 다른 데서 하는 것만 추구할 게 아니라 제주 여건에 맞는 것을 하면 되지 않겠느냐는 그런 뉘앙스의 답이었고요. Do you have any further comment? I understood that first of all you have to have the infrastructure here in order to improving the culture to the sea and the boats in Korea, so you can develop an industry like nautical tourism. And on the other side, if you promote the infrastructure here in Jeju, you can attract all the boats around Jeju, means Japan, China, and you can get a tourism, nautical tourism from other countries as well. 그 제주도가 거점 항이 되면 되겠다는 말씀 같은데 바로 그 질문을 지금 우리 오삼관님한테 다른 지역과 비교해서 제주도를 거점할 수 있겠느냐는 질문하고 같은 것 같아서 우리 오삼관님 답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중앙정부에 몸담고 있다 보니까요. 어떤 지자체, 특정 지자체에 대해서 이제 특별히 뭔가 어디가 더 우수하다라고 말씀드리는 거는 이 자리에서는 좀 곤란한 것 같고요. 일단 제가 어저께 그저께 제주도에 있는 모든 마리나라고 돼 있는 기본 계획에 이제 45개, 전국 45개 기본 계획에 이제 마리나 항만이 있는데요. 제주도에 서 있는 게 이제 도두, 김영, 중문, 2호 이렇게 있습니다. 이제 강정 같은 경우는 아직 이제 계획 중에만 있는 거고요. 지금 그 JDC에서 적극 추진하고 있는 신양도 좀 가봤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한결같이 좀 실망을 한 게 다른 게 아니고 외국과 달리 우리나라의 어떤 요트는 너무 소규모고 어디 같은 경우는 이거는 항만이라기보다는 마리나 항만이라고 표시하기보다는 그냥 수족관 그 정도로 표시할 수 있을 정도로 상당히 너무 조금해서 실망을 너무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왜 이걸 기본 계획에 넣었을까? 근데 이제 기본 계획에 넣었을 때 이제 저희가 1차적인 책임이 있지만 두 번째로는 이제 지자체에서 제주도청이죠. 제주도청에서 뭔가 확실한 어떤 그런 비전을 갖지 않고 그렇게 하신 것 같습니다. 이제 그거는 이제 몇 년 전 얘기니까 지금 상당히 여건이 변화했고 했기 때문에 그거는 계속 정책이라고 하는 건 유기적으로 변화해 나가는 거니까요. 그건 그렇게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입지에 대해서는 별도로 말씀을 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 항만을 맡은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입지에 대해서 이제 전문가가 아닌데 말씀드리는 거는 상당히 좀 사무당이 상한감을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렇고, 다만 이제 저희가 현재 아까 이제 원장 여기 좌장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현재 전국에서 열리는 국제 요트쇼 거기에 내일까지 열리는데요. 5월 30일부터 장관님이 저희 장관님이 가서 이제 축사도 하시고 그리고 여러 가지로 이제 관심이 많으십니다. 정부에서도 관심이 상당히 많으시고, 그리고
다른 도시하고 비교했을 때 저는 이제 첫 번째로 꼽는 게 입지라고 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여건인데 그보다 더 중요한 여건으로 생각하는 게 바로 지자체, 그다음에 사업을 시행하려는 추진자, 이 사람들의 어떤 추진 의지, 거기에 이제 맞물려 가지고 중앙 정부의 정책 이런 것들이 좀 유기적으로 좀 연계가 돼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게 그 지역 주민들의 어떤 인식, 뭐 그런 것들. 근데 지금 제주도 같은 경우는 보면은 제가 와서 좀 느낀 게 그 내륙 섬나라임에도 불구하고 내륙에는 상당히 그 모든 지역에 다 관광지가 있습니다. 테마파크도 있고 뭐 엄청 많습니다. 근데 바다 쪽으로 가면 아름답기만 하지 가만히 서서 이제 바라보고만 있지 거기서 뭘 할 수 있는 게 없거든요. 그게 상당히 좀 아쉽다고 저희가 와서 크게 느낀 거고요. 그런 측면에서 제주도가 이 마리나 항만이라든지 이런 거를 좀 거점적으로 좀 조성을 해가지고 앞으로 좀 상당히 제가 보기에는 뭐 아까 여건이 좀 어떤 멀다고 말씀하셨는데 프랑스 같은 경우는